직장생활 3년차, 건강과 젊음을 찾아 뛰쳐나온 신비한 감량사전의 영진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분들, 나는 살면서 살이 쪄본 적이 없다, 난 항상 조금만 먹는 게 습관화돼 있다 하시는 분들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식은 제대로 하면 좋은 것이 맞습니다. 제가 소식의 장점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는 노벨상 수상자인 엘리자베스 블랙번 박사의 The Telomere Effect, 한국말로는 늙지 않는 비밀, 이 책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요. 다른 하나는 오키나와 오미기촌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드리는데요. 자, 이 두 가지에서 공통적으로 노화를 막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식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썸네일에 소식하는 분들이 늙을 거라고 했냐고요? 자, 제 주변에 소식하는 회원님들, 그리고 소식하는 지인분들을 살펴본 결과 제대로 소식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제대로 된 소식이 뭐냐고요? 자, 블랙번 박사의 더 텔로미어 이펙트와 오미기촌 사람들이 제시하는 제대로 된 소식의 방법, 바로 단백질 위주의 소식입니다. 아니, 나 단백질 충분히 먹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체중이 한 55kg 정도라면은 그 체중의 1.0배에서 1.2배 정도, 즉 55g에서 66g 정도의 단백질을 드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많이 봐왔던 부실한 소식 식단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아침에 미숫가루 먹고 점심에 쌀국수 먹고 저녁에 김밥 한 줄 드신 분, 분명히 소식한 거 맞아요. 근데 단백질은 얼마나 드신 것 같아요? 자, 미숫가루 한 회분에 한 6g, 그리고 쌀국수에는 고기 많이 쳐줘서 한 8g, 김밥에 든 햄이나 돈가스 같은 거 많이 쳐줘서 한 8g, 합치면 한 22g 정도, 그거밖에 안 됩니다. 아니면 아침에 사과 하나랑 바나나를 먹고 점심에 계란 2개에 두부 반모 채소 100g, 그리고 이제 저녁에 고구마 1개, 이렇게 마무리를 했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클린하게 잘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상 살펴보면 점심에 먹은 계란 2개 12g, 두부 반모 20g, 합치면 32g 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양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티하게 드시는 분들, 아침에 밥에다 미역국 먹고 점심에 라면에다가 계란 하나 풀어 먹고, 자, 저녁에는 떡볶이를 시켜 먹었어요. 자, 엄청 많이 먹은 것 같지만 단백질은 10g이 될까 말까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양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본인들의 식사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세요. 생각보다 단백질을 못 먹고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신에 탄수화물만 엄청나게 먹고 있죠. 여러분, 왜 더 텔로미어 이펙트와 오미기촌 사람들의 좋은 소식의 키포인트가 단백질일까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자, 여기서 필수라는 말은 우리 몸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 음식을 통해서 외부에서 따로 섭취해줘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요, 근육이나 피부, 아니면 호르몬들, 각종 효소들, 세포,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재료가 없는 거죠. 재료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피부를 재건하고 호르몬들을 만들어내고 좋은 신호들을 보내겠습니까? 이런 말도 있죠.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은 자가포식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영양소 공급이 좀 줄어도 상관이 없다. 아니면 섭취량을 늘리기보다 소모량을 줄여라. 여러분, 정말 단기적으로만 적용될 수 있는 말들이에요. 태양이 지금 그게 10분의 1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에너지를 아껴서 쓴다고 한들 이 아름다운 지구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될까요? 자, 여러분, 탄수화물 중에서 필수 탄수화물이라든가 아니면 필수 포도당, 이런 얘기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탄수화물 쪽에, 당 쪽에는요, 이런 필수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들이 없어요. 자, 한마디로 우리 몸 안에서 얼마든지 생산을 해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단백질이나 지방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얼마든지 생산해낼 수 있는 탄수화물들을 우리가 정말 먹어야 되는 단백질이나 지방에 비해서 2배, 3배를 먹고 있는 거예요. 지방도 말씀드리자면은 지방도 필수 지방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메가3, 오메가6 같은 게 바로 그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견과류나 생선, 올리브오일 같은 것들을 잘 드셔주시거나 아니면 영양제, 오메가3 영양제 같은 거 있죠. 이런 걸로 따로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피부 좋아지시려고 콜라겐 같은 거 이렇게 사서 드시죠. 아니면 돼지 껍데기 같은 걸 일부러 드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콜라겐도 결국에는 아미노산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섬유 단백질이라는 겁니다. 자, 단백질을 제대로 드시지 않으면 재료가 될 수 있는 아미노산들이 공급이 잘 안 될 테니까 콜라겐도 합성이 잘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콜라겐 합성에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비타민 C인데,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들이 아무리 많아봤자 비타민 C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소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비타민들도 부족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소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따로 영양소를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릴 모범 식단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예전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이소라님의 식단입니다. 자, 아침을 보면 계란 2개, 아보카도 반 개, 그리고 뭐 커피 한 잔 이런 식으로 드시고요. 자, 점심에는 약속이 있어서 친구랑 보쌈을 먹으러 나가는데 고기랑 채소 위주로 먹고 밥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집에 와서 고등어 한 마리를 구워 먹어요. 딱 고등어 한 마리만 먹어요. 아무것도 곁들이지 않고. 자, 계산을 한번 해보면 아침에 계란 2개, 아보카도 하나 정도 해서 총 단백질 15g, 그리고 점심에 보쌈 대략 한 20g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와서 고등어 한 마리 한 35g, 이렇게 하면 대략 합쳐서 한 60g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소라 씨가 2018년에 카트쇼라는 프로그램에서 본인은 55kg을 스탠다드로 항상 가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소라 님이 드셔야 되는 단백질의 양은 대략 55에서 66g 사이가 될 텐데 지금 보면 딱 60g 정도를 드시고 계시죠. 자, 이렇게 이소라 님처럼 소식을 하시더라도 단백질량을 놓치지 않아야 정말 건강한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일부러 신경을 쓰셔야 돼요. 뭐 간헐적 단식을 하시든 1일 1식을 하시든 아니면 그냥 소식을 하시든 단백질 같은 필수 영양소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꼭 강력하게 컨트롤 해보시기 바래요. 자, 그래야지 늙지 않고 쭈글쭈글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